요즘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로 음성인식 기능 사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해 보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는지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이해하려면 우선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3요소 기억하실까요? 소리의 3요소는 세기, 높낮이, 맵시입니다. 소리는 파동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음파라고 하죠. 소리의 3요소인 세기, 높낮이, 맵시를 파동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세기는 파동의 진폭, 높낮이는 진동수, 맵시는 파형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소리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진폭이 크다는 것이고 음이 높다는 것은 파동의 주파수가 높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단어를 같은 크기, 같은 음으로 말해도 다르게 들리는 것은 소리의 맵시, 파형이 달라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소리를 내게 되면 공기를 매줄로 소리가 전달되고 그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달팽이관이 화학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면 뇌가 신호를 해석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컴퓨터 또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진동에 의해 발생한 전류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컴퓨터에 있어 우리의 몸의 귀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뚜껑을 열어보면 진동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동판은 코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리의 진동이 이 진동판을 움직이게 되고 진동판과 연결된 코일이 자석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미세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 미세한 전류의 흐름을 디지털 신호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는 소리를 듣게, 아니 기록하게 됩니다. 녹음기를 켜서 소리를 녹음해보면 소리의 파형이 생기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파동을 디지털 신호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컴퓨터가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으로 어떻게 말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사용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기가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디오 파일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라고 발음한 오디오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을 가진 디지털 신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라고 발음한 오디오 데이터가 라는 문자 기호로 쓰여진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나중에 누군가 라고 소리를 내면 인공지능이 그 오디오를 분석해서 이 소리는 라는 발음이라는 것을 알고 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의 소리의 파형에 대해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이어진 음성의 파형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라고 소리를 분석해냅니다. 음절 단위로 소리가 분석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문장을 분석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소리들이 모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형식들로 분석한 후 문법, 문맥에 적합한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어떤 문장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과정은 우리 인간이 말과 글을 배우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걸까요? 현재 음성인식 기술의 인식률은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음성인식 기술이 학습한 데이터들은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또박또박 발음한 데이터 위주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아나운서처럼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들의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음성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가전제품에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했는데 테스트에서는 잘 작동하다가 높은 분이 오셔서 테스트했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사투리를 쓰신 것이죠. 표준어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높았지만 억양이 다른 사투리에서는 인식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이후에 사투리도 잘 인식하는 음성인식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사람의 대화만 인식하는 기술, 특정 사람의 목소리, 맵시를 학습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도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파악해서 사람별로 음성을 따로 인식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따로 회의록을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음성인식
음성인식 기술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해 줄 겁니다. 인공지능이 주요 내용도 요약해 주겠죠. 좀 더 정확한 외국어 자동 통역도 가능해질 겁니다. 애트리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지니톡이라는 자동 통역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사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인식이 정확해지면 영상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영상을 보는데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음성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화 그녀를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개인 비서가 되기도 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